여러분은 운동을 하면 뇌가 발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땀 흘리는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조용한 ADHD, AD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스퍼거 증후군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0대부터 이런 저의 특성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생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두렵잖아요. 어떻게든 운동으로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뇌 발달에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헬스, 요가, 달리기 등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은 모두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프지만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좋아진 편이었죠. 운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달라지는 것이 별반 없으니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만 몰려왔고 오히려 우울감만 더해졌습니다. 사람이 우울하니 주변의 친구들도 나를 피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되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안 좋은 생각만 가득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삶의 레벨이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건설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것 많이 들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근육통도 생겼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 생활을 계속하면 발달 장애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자괴감만 생기더라고요. 물론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이 도움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욕을 들어먹으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을 이겨낸다는 것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집에서 나 혼자 아령을 들고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운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신체 건강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저의 근본적인 어려움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던 중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 반복 운동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는 운동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끊임없이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동작을 예측해서 팀원과 소통하거나 상대와 수싸움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두뇌와 몸을 한계까지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운동은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상대와 경쟁하면서 만든 작은 성취감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같이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 운동이 저의 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색함이 덜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순서를 기억하면서 규칙을 따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감정이 한결 차분해졌죠. 그러던 중 주짓수라는 운동도 알게 되었어요. 이 운동이 정말 효과 좋더라고요. 다른 구기 종목은 여러 사람을 모으고 장비를 갖추는 등 준비 과정이 길잖아요. ADD 성향이 있는 저에게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짓수는 비교적 준비가 간단했고 무엇보다 상대와 목숨을 걸고 하는 운동이라 잡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좀 더 집중을 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체스처럼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운동이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뇌와 몸을 한계까지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기술을 배우고 상대에게 적용해보고 스파링을 하는 과정이 마치 독서와 글쓰기, 운동을 동시에 하는 듯해서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더라고요. 기술이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느껴지는 재미와 성취감은 자존감도 크게 성장시켜줬어요. 또한 주짓수는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지켜야 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상대가 내 팔을 꺾으려고 하면 나는 그걸 막아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유리한 포지션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오늘 배운 기술을 써봐야 하고, 모든 게 순간적인 판단의 연속이었어요. 잘못된 판단은 상대에게 승리를 주게 되니 고도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은 모두 땀 흘려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주짓수는 그 느낌이 성공 경험과 연결되니 더 높게 지속되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제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운동, 즉 저의 뇌와 몸을 동시에 발달되는 종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운동은 기계적인 반복이 많았어요. 달리기, 자전거, 무산소 운동 등등. 이런 단순 반복이 지루해서 오히려 피로감만 남더라고요. 반대로 상황을 매 순간 판단해야 하는 운동은 집중력이 높아져서 감정 조절까지 좋아졌어요. 이런 감정의 조절과 억제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가장 좋은 자극 중 하나가 복잡한 의사결정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를 활용해 복잡한 선택 상황에서 전두엽의 활동 패턴을 분석했어요. 전두엽 피질 내에서도 특히 배외측 전전두 피질과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상황에 따른 가치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는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가 저처럼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했던 다른 운동이 저에게 도움이 안 된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전에는 그저 좋다는 운동을 막연히 따라했다면 지금은 제가 직면한 문제, 즉 집중력 부족과 무기력감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통해 얻은 성취감이 제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체력이 좋아져서 더 움직이려고 하니까 외모도 개선되고 삶에 활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누가 좋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면밀히 관찰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운동을 찾기 시작한 거죠.
현재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주는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 하나 바꾸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변화를 겪고 나니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짓수를 기반으로 ADHD, 조용한 ADD, 자폐 스펙트럼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인지 자극, 감정 조절, 신체 훈련이 결합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뇌 기능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발달이 더딘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운동이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운동의 의미가 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지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의 권유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여도 제 뇌와 몸을 동시에 사용해서 재미가 느껴지고 바로 느껴지는 성취감이 생겨야 매일 질리지 않고 가까스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짓수만이 정답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저의 경우와 다르게 테니스나 배드민턴 혹은 축구나 등산이 더 잘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순 반복적인 운동보다는 두뇌와 몸을 함께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께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제 운동을 노동처럼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뇌와 몸을 동시에 발달하는 즐거움이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런 운동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스포츠 강좌를 알아보거나 관심 있는 종목의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분명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나만의 운동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저처럼 집중력이나 무기력감이라면 역동적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주짓수 같은 운동이 좋아요.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가 더 고민이라면 팀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재미있는 운동을 찾았다면 꾸준히 참여하세요.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처럼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왜 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 자주 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해본 것처럼 뇌와 몸을 동시에 쓰는 운동을 3개월 정도만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조용한 ADHD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문제가 아닌 특성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특히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영감을 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뇌와 몸을 발전시키는 즐거운 운동을 찾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